되는 병은 수술로 치료하고 수술로 안 되는 병은 열로 치료한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금언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는 점은 현대에 와서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상 체온을 밑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요. 35도 미만이 되면 저체온증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저체온증은 정상 체온에서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감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저체온에서 1도 정상 체온에 가깝게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 내지 6배 정도 올라가게 되죠.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은 면역력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체온 저하는 곧 건강의 적신호. 면역력을 좌우하는 체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태연 씨. 네. 요즘 뭐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날씨가 또 이렇게 쌀쌀해지고 있어요. 네. 혹시 뭐 감기라도 안 걸리셨어요? 아, 네. 저도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는 편인데요. 저번 주에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또 이 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범준 씨, 네. 면역력이 체온이랑 관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혹시 체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면역력이 뭐 점점 좋아진다. 이런 뜻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궁금해. 그러면 일단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부터 진단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늘 하던 기계적 체온 측정이 아니라 몸에 열이 잘 분포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인데요. 이 체온을 재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생각했던 기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체온계는 그냥 몸에 있는 열만 확인을 해주지만 이거는 사진을 찍으면서 몸의 어느 부위에 열이 더 많고 적은지도 확인할 수 있고 사람마다 균형도 다르니까 네네. 균형에 맞게도 확인을 해주는. 피부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를 이용해 신체 각 부위별 체표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성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 색이 붉을수록 체온이 높고 파랄수록 체온이 낮은 건데요. 체온 측정 결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군데군데 푸른색이 눈에 띄고 아예 검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35도 미만을 저체온이라고 그러죠. 35도 미만으로 떨어진 이렇게 검게 나오는 체열 패턴에서는 이제 하복부에 이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우리 복부에는 그 면역 세포의 한 7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만성 피로라든지 수족냉증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범준 씨도 부분적으로 저체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열의 분포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심장 부근에 많이 몰려 있고 이 열이 말초까지 전달이 못 되고 있어요. 열의 분포를 좋게 하는 방법은 역시 그 유산소 운동 또는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강화 운동. 사실 체온과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고 면역력도 동시에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낮은 체온을 정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장 먼저 수요가 늘어나는 게 바로 온열기구. 연료 난방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편안한 생활과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재나 전자파, 저온화상 위험 등에 노출될 수 있어서 관련 업계에선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태연 씨. 네. 이 겨울철에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이 필수품 중 하나 뭔지 알고 계세요? 뭐예요? 야, 바로 온열 매트죠. 근데 이 온열 매트를 구매할 때 요즘 화재 위험성이나 또 전자파 문제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정에 또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안에서는요, 이 전자파 걱정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파가 거의 나오지 않는 온열 매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다른 가전제품과 비교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아침마다 사용하는 헤어 드라이기의 경우 전기장이 400V/m, 자기장 수치는 무려 900나노테슬라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자기장 환경 인증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멀티탭에서도 전기장과 자기장이 각각 400V/m, 270나노테슬라로 측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온실 매트는 어떨까요? 따뜻하게 작동 중인 매트의 전자파를 측정해 봤는데요. 전기장은 2V/m, 자기장도 4나노테슬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또 태현 씨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차장님 모시고 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보니까 이 전자파가 거의 안 나왔어요. 네. 네,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전자파가 안 나오는 걸까요? 구리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AC 220V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온열 매트 같은 경우에는 AC 제품이 아니라 DC 24V 저전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 전기요금, 네. 또 화재 감전에 안전합니다. 비밀은 대한민국 발명특허 금상을 수상한 특수 발열실에 있습니다. 무기질 섬유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특수 나노 소재를 결합해 저전압으로도 발열이 가능한 건데요. 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원적외선 방사율도 높아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전기 매트의 경우에 감전 위험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제품은 괜찮을까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먼저 물에 잠긴 온열 매트를 작동시키고요. 네. 전기에 민감하다는 미꾸라지를 넣고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는 아무 탈 없이 그냥 잘 움직입니다. 저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전류 사용이 적다 보니 온열 매트를 하루 10시간씩 사용해도 한 달 전기 요금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기 매트는 1세대 매트라고 해요. 전기 매트의 화재 전자파 때문에 나온 게 온수 매트입니다. 이 온수 매트를 2세대 매트라고 합니다. 이 온수 매트가 이제 불편한 점이 겨울철 지난 다음에 보관성이 너무 불편해요. 실에서 열이 난다 해서 3세대 매트인데 날씨가 쌀쌀해지면 난방비 걱정부터 들기 마련. 주부 백진희 씨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40만 원이 넘는 난방비가 큰 부담이었는데요. 생활 속의 작은 팁으로 비용 걱정을 덜었습니다. 바닥엔 카펫을 깔아 한기를 차단하고 대형 창문은 단열 시트로 마감해 열 손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온실 매트도 방마다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료 걱정이 없습니다. 방이 3개인데 애들 방, 안방을 포함해서 3개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료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따뜻한 숙면 말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법으로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1시간 운동을 잡을 때 20분은 빠른 속도로 걷고 그리고 20분은 조깅, 뛰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좀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쉬어주는 이렇게 완성하면은 상당히 하지의 정맥 밸브를 통해서 혈액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심장, 폐까지 도달해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다시 세포가 활성화되는 그러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주는 원푸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기 기능을 좋게 하는 생강차나 대추차, 계피차 등의 한방차가 대표적인데요. 부추와 마늘도 몸에 열이 나게 하는 식품으로 혈액순환과 수족냉증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체온 변화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체온이 0.5도만 상승해도 우울증이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체중이 아니라 체온을 재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